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반하장의 수요일 코너를 진행하는 김용남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쏜 미사일은 미사일이 아니고 신형 무슨 방사포라고 청와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틀 후에 국방부에서 탄도미사일이 맞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어제 일본 상공을 지나가서 태평양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이거는 뭐 탄도미사일을 부정할 수는 없었는지 청와대는 탄도미사일은 맞는데 뭐랄까요, 뭐 전략적 뭐라고 그랬더라, 뭐 그리 심각한 도발은 아니다, 전략적 도발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주말에 쏜 미사일은 왜 굳이 신형 방사포다 이렇게 청와대가 주장을 했을까요? 북한이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쐈으면 그게 UN 안보리,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보리 위반은 아니다라는 북한에서도 하지 않는 변호를 우리 청와대가 먼저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 상공 위로 미사일이 지나갔는데 전략적 도발은 아니라고 하는, 뭐 일본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만 글쎄 뭐 북한보다 북한을 더 앞서서 변호를 해주고 있는 지금의 청와대 어떨까요? 그러면서도 대화를 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구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 대화를 외치는 것은 마치 역설적으로 전쟁을 부르는 주문과 같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왜군은 절대 조선을 침공하지 않을 거다라는 동인 세력과 선조가 임진왜란을 불러왔고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히틀러의 유럽 침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래서 영국은 전쟁에 개입을 안 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던 체인벌린 영국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을 가져왔습니다. 역으로 1962년도에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던 것을 제3차 대전을 불사하고도 막겠다는 당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결국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던 소련의 의도를 꺾고 미국의 안전을 가져왔고 결국엔 뭐 3차 대전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전쟁 위기 속에 계속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 안보 무능 세력이 글쎄 한여름은 지나갔는데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사선 중진위원이자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상진 의원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상임위가 그전에는 이제 미방이라고 그렇죠. 미래통신방송,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뭐 하여튼 깁니다만 지금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 이렇게 뭐 하여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 소관 그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럼 줄여서 뭐라고 부르나요, 요새는? 지금 이제 아직 우리 과거 미방이 상임위에서 아직 회의를 열어서 이 약칭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못 정한 상태입니다. 약칭도 아직 안 정해진 그야말로 이제 따끈따끈한 신선한 그렇죠. 상임위의 또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정 씨 그 임명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반발하고 있어서 상임위가 현재 공전되고 있어서 뭐 그런 논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었나요? 채택이 안 됐죠. 이효정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5대 그 부적격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죠. 다 걸렸죠? 다 걸렸죠. 아주 종합 완성판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죠. 그래서 채택이 안 됐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임명을 임명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서 이제 뭐 방송 적폐 청산한다고 지금 참 가당치 않은 자기들의 그런 자격도 없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서 참 말이 안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폐를 만들고 있죠 지금. 적폐를 벌써 취임 100일 좀 지났지만은 뭐 어느 정권에 몇 년에 쌓인 자기들이 지적하는 관점에서의 적폐를 스스로도 쌓고 있는 이런 참 한심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여당 민주당이죠. 네. 아직도 이제 여당 야당을 헷갈리죠.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아직도 우리가 여당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확실하게 우리는 야당이고 지금 여당은 민주당인데 민주당 쪽에서 뭐 방송법 개정 얘기를 꺼냈던데요. 예, 뉴스를 그게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민주당 당시 야당이 방송법 개정하자고 온갖 압력을 다 국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이제 공영방송 사장 임명, 그 문화방송 또 한국방송, 그러니까 MBC, KBS, EBS 이 세 가지 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는 게 이제 KBS는 이사회고 또 MBC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문진이라고 하고 방문진에서 하고 근데 이러한 이사 구성을 여당에 많이 유리하게 돼 있다. 야당 숫자를 늘려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대4 뭐 6대3 이런 식의 여야 간의 차이가 컸던 구성 그 비율을 7대6으로 여 7, 야 6 해서 차이를 좁혀서 사장 또 임명할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그 이사회의 그 의사 정족수를 특별 다수제라고 그래서 과거의 과반보다도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사장에 추천이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꾸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노와 사 측이 반반씩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편성 책임자를 추천해서 이제 편성 책임자가 편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가 안 되면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방송 개정법에 담아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사장 추천 제도와 또 이사 구성 비율과 그 이제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이렇게 이제 내용을 가지고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시 야권에서 이제 당론으로 그걸 추진을 강력히 해서 그것을 이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상임위원장인 제가 처리를 이제 안 하니까 뭐 상임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뭐 온갖 농성 모든 걸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과시키자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자기네들이 내놓은 법 방송법 개정안이 이대로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안 된다라는 사장이 좀 무색무취 어느 편을 들지 않는 그런 좀 중립적인 사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건 방송법 개정안 자기네들이 민주당이 내놨던 걸 하지 말자. 이런 이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경민 간사가 며칠 전에 다시 그걸 자기들의 소신을 접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민주당이 야당할 때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에게 조금 유리한 개정 법률안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다시 이제 민주당이 지금은 여당이 됐으니까 과거에 자기네들이 야당할 때 내놨던 야당에게 조금 유리한 법안은 철회를 하고 다시 여당 내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시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죠, 요약하자면. 예, 그렇죠. 아주 내로남불의 아주 백미죠, 백미. 여야가 바뀌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주장했던 소신과 원칙,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을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개정한 법률이었는데 그걸 뭐 대통령 스스로 뒤집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저렇게 어떻게 후한무치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다 와서 마음하고 180도 틀린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 말도 부족할 정도로 세상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지난 17일에 그 대통령 그 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정권에서는 방송에 대해서 사장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불과 며칠 전엔 그렇게 국민 앞엔 그렇게 또 아주 올바른 소리를 했다가 또 불과 5일 후인 방통위 업무 보고 그거는 자기들끼리 업무 보고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임명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업무 보고 받는 이런 자리에선 자기의 속내를 거르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던 자 이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앞뒤 다르고 한 이런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이런 대통령의 그런 철학과 그런 언행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국정이 혼란스럽고 우리 또 국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결산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파행의 주범으로 그렇게까지 되는 데는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속내는 이제는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공영방송 사장이나 편성을 좀 우리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요약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DJ 정부 때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사장의 그 임명권과 면직권 이거를 이제 그전에는 임면권, 그러니까 면직도 할 수 있고 임명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임명만 할 수 있게 임명권으로 제한을 해서 법률을 바꿨어요. 그리고 임기를 보장해. 임기 보장하고 그렇게 이제 DJ 정부 때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임명하는 이제 방송사 사장들이니까 자기 정권 하에서 그렇게 이제 그걸 보장을 했는데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는 자기네 자기네 정당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그 시기에 했는데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그렇게 또 법을 바꾸면서까지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꿨는데도 그것을 또 뒤집어서 언제든지 무슨 이유로 사장을 해임하고 자기 사람 앉히려고 이런 참 아주 방송 쿠데타죠. 방송 쿠데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송법을 바꿔서 임명뿐만 아니라 이제 면직, 이제 자르는 것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제 20년 전으로 다시 회귀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뭐 이사진 구성도 다시 여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 장악 의도는 뭘까요? 무슨 목적에서 이렇게 공영방송을 반드시 자기네 소위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선전 매체로 완전히 장악을 해야겠다. 뭐 이런 의도 아닌가요? 그게 이제 결국 이 자신들이 피려고 하는 정책 그것에 국민의 호응이 없이는 자기들의 좌파 이념을 실현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잘못된 그런 자신들의 정부의 실책을 우선은 드러내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과 정책을 국민들 속에 전파해서 국민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또 숨겨진 의도가 있고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떤 방송의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이 막대하니까 그걸 손하게 느꼈다. 이런 어떤 이유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걱정스러운 게 그 탁현민 비서관 청와대 이 사람이 이제 그 재벌과의 무슨 대통령과의 뭐 맥주 파티 뭐 이런 또 취임 100일 대국민 회견 뭐 이런 행사들의 아주 행사 기획가 그러니까 굉장히 쇼를 국민 앞에 아주 이미지 쇼를 벌이는 아주 능숙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여성 성 발언 뭐 참 비하 발언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자기네 당의 대통령 임명한 여성부 장관 정현백 장관이 그걸 탁현민을 직위해제라 파면해라라고 해도 안 하는
그 정도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여성부 장관보다 탁현민이 훨씬 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권력은 대통령하고의 그렇죠. 거리인데 대통령이 감 싸는 거죠. 그럼요. 지금 왜냐? 굉장히 그런 쇼를 부리는데 굉장히 유용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방송도 그런 안에 국민에 대한 눈속임, 국민에 대한 어떤 세뇌 이런 데 필요한 제일 큰 영향력이 지상파 공영방송이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또 옛날에 광우병 사태 때 그 방송의 왜곡 보도 또 지난 탄핵 때 또 방송에 지나친 또 왜곡 보도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방송으로 인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계속 계승하고 하기 위한 절대적 중요한 수단이 방송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철면피 소리를 듣든 후한무치 소리를 듣든 내로남불 소리 듣든 안면몰수하고 방송 장악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입장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그 정책이나 이념을 국민 속에 인정받고 하는데 뭔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거기에 미련을 그렇게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거꾸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KBS나 MBC 사장은 교체가 안 됐는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면 KBS의 뭐 다큐멘터리 프로 같은 데 보면 벌써 반기업적인 내용 그러니까 뭐 이 외국 기업이 됐던 국내 대기업이 됐던 반기업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젊은 세대까지는 전교조 교사들이 어느 정도 잘 가르쳐서 그들 목적대로 참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이 전교조 교사로부터 교육을 못 받은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수단 아니면 이제 좀 생각을 바꾸는 수단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전 국민을 정교조 선생으로부터 교육받는 학생처럼 방송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념과 자신들의 그 철학을 좌파 이념을 국민에게 전파하는 이제 그런 뭐 논리와 또 똑같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우리 방송 3사 지상파 주요 방송 MBC, KBS, SBS까지 다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 그러니까 사측이 어떤 또 보수 이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방송의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취재와 또 그런 걸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히 노조의 그 언론 노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언론 노조가 특정 이념과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걸 오히려 견제하는 그런 법 개정이 오히려 필요하고 정부가 진정 방송의 독립을 원한다면 그 공정성을 원한다면 언론 노조에 편향된 것을 바로잡는 그 부분에 오히려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때마침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공영방송의 어떤 그 배후에는 언론 노조라는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몇 개 있죠. 복수 노조가 보통 지금 그 방송사의 복수 노조가 언론 노조가 있죠. 이제 아주 뭐 압도적 다수의 그런 비율을 점하고 있죠. 방송 3사가 다. 언론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수가 가장 많고 네. 또 KBS 같은 경우에 이제 공영 노조라고 또 언론 노조하고는 대척점에서 규모가 있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그 방통위원장 임명장 주면서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언론 노조가 워낙 세서 편성도 뭐 경영진 마음대로 못했고 그 중간중간 뭐 광우병 파동을 불러 일으킨 MBC PD 수첩도 있었습니다만 언론 노조가 프로그램을 많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10년 최근 10년 동안은 이제 언론 노조 마음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경영진이 조금 가끔 가다 브레이크를 걸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 다 성공을 못한 게 무너졌다고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자기들 뜻대로 그렇죠. 강하게 좌쪽으로 치우치는 이제 그런 방송을 하지 않았다. 못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무너졌다. 네. 이런 식의 자기 주관적 표현이죠. 그 탄핵 사태 때만 봐도 방송의 그 편향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그래도 공영방송들은 그래도 조금 덜 다른 종편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덜 그래도 중심을 지키려고 했지만 또 당시 그 탄핵의 부당성을 느낀 많은 또 국민들은 공영방송조차에 대해서도 아주 편향됐다고 불만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놓고서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주관적이고 대단히 편향적인 그런 대통령의 인식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절대로 대통령의 그 인식이 대단히 공공성을 잃었다. 편향성을 갖고 있고 형평성을 잃은 사고방식이다.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도대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좀 성찰의 시간을 대통령이 가질 때가 정말 이때고 이거를 넘어서서는 이제는 문재인 정부는 100%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방송 장악을 위한 몸부림을 친 정말 독재 정권이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인식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뭐 탄핵 사태 때도 제가 이제 광화문에 자주 나가봤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작년 12월부터는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보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훨씬 많았어요. 네. 저거 현장 가서 보니까. 근데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뭐 KBS, MBC 전혀 일절 보도를 안 하다가 그나마 MBC가 최초로 보도하고 보도 비중이 조금 늘어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있는 데가 그래도 MBC가 좀 싸우고 네,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MBC가 사실은 이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방송의 어떤 그 공영방송으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사측의 그런 이 전형적인 아주 이 저널리즘, 아주 책임성이 현재 제일 아주 돋보이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송이든 어느 정권 하에서 그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개 그동안의 방송사 사측의 그 분위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이렇게 방송 장악의 드라이브를 거는데도 이 맞서서 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문화방송의 그 사측의 그런 그 기자 정신, 아주 그 투철한 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에는 정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들의 어떤 응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로 방송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으로는 방송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무너진 방송이라고 했지만 잘 되고 있는 방송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 속내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싸움이 어려운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힘으로 공영방송을 찍어 누르면서 또 법 개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도한 바를 이제 이끌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권력으로 누르는 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에서 이제 노조원들이, 그러니까 뭐 기자, PD, 뭐 이런 제작진들이 또 밑에서 자기네들과 뜻을 달리하는 소속 그 공영방송의 다른 직원들을 공격해 나가면서 또 뭐 파업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위 아래 다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렇죠. 형국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노조는 이번 이제 정부의 외압에 힘을 빌려서 자기네 방송사의 사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것을 하면서 사용자 측을 고립화시키고 자기네 그 이제 종사자들을 이제 자기 파업에 동참시켜서 지금 말씀대로 위아래로 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사측을 이제 고립시켜서 퇴진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음모들인데 결국은 문화 MBC만 하더라도 아마 종사원들이 한 2,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200명이 이제 뭐 파업을 이렇게 뭐 준비하고 또 뭐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고 9월 4일부터 이제 뭐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실제 문화 MBC 방송에는 또 지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아닌 그런 또 노조 제2, 제3의 노조원들과
또 종사자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송에 뭐 좀 차질은 뭐 있겠지만 아마 문화방송이 정말 방송 정말 독립을 위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그런 투쟁에 뜻있는 그 종사자들의 그 투쟁에 아마 국민들의 응원이 있게 되고 또 그 방송을 지키는데 아마 좋은 아마 그 지난한 어렵지만 그 결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문화방송의 사장이 임기가 3년이니까 올해 2월이고 2월에 임명됐으니까 2000년 이제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그 전에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의 임기가 이제 내년 9월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들을 이사장과 이걸 정권의 입맛대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사장의 또 퇴임을 임기 전에 퇴임을 시키거나 하는 무슨 여러 가지 단계별로 아마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정권의 이것은 정말 이런 어떤 선진적이고 정말 글로벌한 시대에 대한민국의 아주 정말 좀 치부죠, 치부. 이 대통령서부터 나서서 방송 장악을 하는 그런 속내를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국민 앞에 보인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아주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MBC 사장 임기가 2020년 2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MBC 경영진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용자 측이 네. 뭐 부당 노동 행위가 없었냐? 왜 갑자기 뜬금없이 특별 근로감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뭐 대단히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털어도 안 나오니까 아마 이제 노조 쪽에서 아마 특별 근로감독 이제 그 신청을 했고 또 작년 총가에서도 또 특별 근로감독을 또 신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때는 받아주지 문제 않았죠. 없다 하고서 수용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계획적으로 근로감독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도 뭐 특별한 성과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장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마 뒤로 캔 모양인데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제 뭐 그냥 강압적인 분위기로 또 그 언론 노조는 또 정치위원회라고 그래서 또 정치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그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거기서는 단체들과 또 연대해서 투쟁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좌파 진영의 이제 범연대 기구를 구성하고 아마 강력한 그 방송 장악의 그 의도를 숨김없이 더 크게 드러낼 텐데 저희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국회에서 철저히 그런 아주 잘못된 방송 장악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절대적으로 막는데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우리 당에서는 아주 굳건히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뭐라도 만들어내겠죠. 뭐 문재인 정부 지금 하는 거 보면 정권 잡았다고 또 여론조사에 지지율 높게 나온다고 지금 없는 역사도 새로 쓸 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뭐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아나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의 이제 그 국가 재정이라든가 또 탈원전 정책 같은 것도 이 국민들의 이 어떤 참 화합과 단결, 이 정말 어려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이 나가는 그런데 이 국민의 화합과 단합한 이런 에너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아주 훼손시키고 찢어놓고 분열시키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 피다 보면 결국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또 방송 장악의 음모도 그것도 우리가 깰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온다 생각해서 저는 뭐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정말 뜻있는 우리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잘 깨어 있고 실천하면은 우리 방송 장악도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MBC 얘기를 많이 지금까지는 나눠봤는데 이제 공영방송이 KBS도 있고 EBS도 있는데 EBS 사장은 벌써 퇴진했고 뭐 거기는 벌써 이제 정권의 입맛대로 앉힐 수 있는 여건이 됐고 KBS가 또 남아 있는데 제 기억은요
노무현 정부 때 KBS 2인가요? 거기서 무슨 서울 1945라는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방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 주인공 남자 잘생긴 남자 배우는 소위 이 좌파 지식인 그리고 항일 숨어서 항일 투쟁을 하는 좌파 지식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좌파가 아닌 사람은 친일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해방 이후에 전국에서 이승만 정부에 참여하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형적인 그런 내용의 드라마를 KBS에서 얼핏 봤던 기억이 나는데 MBC 사정은 지금 꽤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오늘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KBS는 규모도 더 크고 사실은 채널도 2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메인 뉴스 시청률이 다른 공영방송 뭐 종편을 다 포함해서 뭐 뉴스 시청률은 KBS 1의 메인 뉴스 시청률이 월등히 높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KBS 사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요? KBS도 결국 뭐 MBC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KBS 이사회에서 이제 그 사장을 이제 임명을 추천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KBS 사장도 임기가 뭐 그대로 많이 남아 있죠. 그냥 절반 정도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KBS도 거기에 이제 또 언론노조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지금 이제 파업 뭐 일부 하고 있고 또 파업하겠다고 하고 사장 물러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KBS는 MBC처럼 KBS 경영진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그 어떤 이 저지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표현되는 바가 좀 약하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입장을 좀 수용을 조금은 좀 뭐 하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이긴 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본질적으로는 방송의 KBS의 그 방송 공영방송의 책임과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영진 또 사장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언론 노조와 또 이 문재인 정부는 같이 손잡고 이 방송을 아래 위로 해가지고 이 공영방송 장악에 역시 KBS도 먹잇감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문재인 정부 이제 정권 잡은 것을 마음대로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형국이고 거기에 이제 일부 뜻 있는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끝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의도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좀 이 시간에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뭐 방송 분야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고 일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첫째 이러한 그 현실 또 정부의 참 내로남불 방송 장악의 그런 의도 의중을 또 그런 행동들 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민주노총 산하라는 걸 잘 모르는 국민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현실을 좀 국민께 많이 알리는 그런 그 홍보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당에서도 여러 가지 뭐 국가 안보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 방송 문제는 정말 이 좌파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이 온 이제 정교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이념을 신음어 줬다면 이 방송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그 의도는 온 국민을 정교조 학생 다루듯이 그렇게 해서 국민의 어떤 이 의식을 자기들의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런 그 엄청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뜻 있는 시민단체와 또 사회단체 또 우리 당원들 또 우리 그리고 힘을 합쳐서 국민들께 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의 의도를 함께 막을 수 있는 우선 기초적인 그 사실 정보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 적반하장에서의 이런 내용도 앞으로 방송 문제를 좀 비중 있게 계속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의식화 수단으로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장을 해당 상임위원장 너무 길어서 제가 아직 못 외우겠습니다. 뭐 과학, 기술, 통신, 방송 다 들어가 있는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신상진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저 김용남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적반하장의 수요일 코너입니다. 오늘 그동안 많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적반하장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부터 또 다른 분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폭주 기관차 앞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딴 거 없습니다.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선거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아무런 선거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귀한 시간 신상진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으로 1962년도에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던 것을 제3차 대전을 불사하고도 막겠다는 당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결국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던 소련의 의도를 꺾고 미국의 안전을 가져왔고 결국엔 뭐 3차 대전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전쟁 위기 속에 계속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 안보 무능 세력이 글쎄 한여름은 지나갔는데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사선 중진위원이자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상진 의원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상임위가 그전에는 이제 미방이라고 그렇죠. 미래통신방송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뭐 하여튼 깁니다만 지금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 이렇게 뭐 하여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 소관 그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럼 줄여서 뭐라고 부르나요, 요새는? 지금 이제 아직 우리 과거 미방이 상임위에서 아직 회의를 열어서 이 약칭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못 정한 상태입니다. 약칭도 아직 안 정해진 그야말로 이제 따끈따끈한 신선한 그렇죠. 상임위의 우리 또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씨 그 임명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반발하고 있어서 상임위가 현재 공전되고 있어서 뭐 그런 논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었나요? 채택이 안 됐죠.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5대 그 부적격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죠. 다 걸렸죠? 다 걸렸죠. 아주 종합 완성판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죠. 그래서 채택이 안 됐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임명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서 이제 뭐 방송 적폐청산한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반하장의 수요일 코너를 진행하는 김용남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쏜 미사일은 미사일이 아니고 신형 무슨 방사포라고 청와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틀 후에 국방부에서 탄도미사일이 맞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어제 일본 상공을 지나가서 태평양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이거는 뭐 탄도미사일을 부정할 수는 없었는지 청와대는 탄도미사일은 맞는데
뭐랄까요? 뭐 전략적 뭐라고 그랬더라? 뭐 그리 심각한 도발은 아니다. 전략적 도발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주말에 쏜 미사일은 왜 굳이 신형 방사포다 이렇게 청와대가 주장을 했을까요? 북한이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쐈으면 그게 UN 안보리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보리 위반은 아니다라는 북한에서도 하지 않는 변호를 우리 청와대가 먼저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 상공 위로 미사일이 지나갔는데 전략적 도발은 아니라고 하는 뭐 일본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만 글쎄 뭐 북한보다 북한을 더 앞서서 변호를 해주고 있는 지금의 청와대 어떨까요? 그러면서도 대화를 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구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 대화를 외치는 것은 마치 역설적으로 전쟁을 부르는 주문과 같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왜군은 절대 조선을 침공하지 않을 거다라는 동인 세력과 선조가 임진왜란을 불러왔고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히틀러의 유럽 침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래서 영국은 전쟁에 개입을 안 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던 체인벌린 영국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내용을 가지고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시 야권에서 이제 당론으로 그걸 추진을 강력히 해서 그것을 이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상임위원장인 제가 처리를 이제 안 하니까 뭐 상임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뭐 온갖 농성 모든 걸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과시키자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자기네들이 내놓은 법 방송법 개정안이 이대로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안 된다라는 사장이 좀 무색무취 어느 편을 들지 않는 그런 좀 중립적인 사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건 방송법 개정안 자기네들이 민주당이 내놨던 걸 하지 말자. 이런 이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경민 간사가 며칠 전에 다시 그걸 자기들의 소신을 접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민주당이 야당할 때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에게 조금 유리한 개정법률안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다시 이제 민주당이 지금은 여당이 됐으니까 과거에 자기네들이 야당할 때 내놨던 야당에게 조금 유리한 법안은 철회를 하고 다시 여당 내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시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죠, 요약하자면. 예, 그렇죠. 아주 내로남불의 아주 백미죠, 백미. 여야가 바뀌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주장했던 소신과 원칙,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을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개정안 법률이었는데 그걸 뭐 대통령 스스로 뒤집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솔직히 어떻게 후한무치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다 와서 마음하고 180도 틀린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 말도 부족할 정도로 세상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지난 17일에 그 대통령 그 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정권에서는 방송에 대해서 사장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불과 며칠 전엔 그렇게 국민 앞엔 그렇게 또 아주 올바른 소리를 했다가 또 불과 5일 후인 방통위 업무보고 그거는 자기들끼리 업무보고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임명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업무보고 받는 이런 자리에선 자기의 속내를 거르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던 자 이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앞뒤 다르고
한 이런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이런 대통령의 그런 철학과 그런 언행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국정이 혼란스럽고 우리 또 국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결산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파행의 주범으로 그렇게까지 되는 데는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속내는 이제는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공영방송 사장이나 편성을 좀 우리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요약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DJ 정부 때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사장의 그 임명권과 면직권 이거를 이제 그전에는 임면권, 그러니까 면직도 할 수 있고 임명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임명만 할 수 있게 임명권으로 제한을 해서 법률을 바꿨어요. 그리고 임기를 보장해. 임기 보장하고 그렇게 이제 DJ 정부 때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임명하는 이제 방송사 사장들이니까 자기 정권하에서 그렇게 이제 그걸 보장을 했는데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는 자기네 자기네 정당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그 시기에 했는데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그렇게 또 법을 바꾸면서까지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꿨는데도 그것을 또 뒤집어서 언제든지 무슨 이유로 사장을 해임하고 자기 사람 앉히려고 이런 참 아주 방송 쿠데타죠. 방송 쿠데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송법을 바꿔서 임명뿐만 아니라 이제 면직, 이제 자르는 것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제 20년 전으로 다시 회귀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뭐 이사진 구성도 다시 여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 장악 의도는 뭘까요? 무슨 목적에서 이렇게 지금 참 가당치 않은 자기들의 그런 자격도 없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서 참 말이 안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폐를 만들고 있죠 지금. 적폐를 벌써 취임 100일 좀 지났지만은 뭐 어느 정권에 몇 년에 쌓인 자기들이 지적하는 관점에서의 적폐를 스스로도 쌓고 있는 이런 참 한심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여당 민주당이죠. 네. 아직도 이제 여당 야당을 헷갈리죠. 많아요. 맞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아직도 우리가 여당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확실하게 우리는 야당이고 지금 여당은 민주당인데 민주당 쪽에서 뭐 방송법 개정 얘기를 꺼냈던데요. 예, 뉴스를 그게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민주당 당시 야당이 방송법 개정하자고 온갖 압력을 다 국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이제 공영방송 사장 임명, 그러니까 문화방송 또 한국방송, 그러니까 MBC, KBS, EBS 이 세 가지 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는 게 이제 KBS는 이사회고 또 MBC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문진이라고 방문진에서 하고 근데 이러한 이사 구성을 여당에 많이 유리하게 돼 있다. 야당 숫자를 늘려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대4 뭐 6대3 이런 식의 여야 간의 차이가 컸던 구성 그 비율을 7대6으로 여 7, 야 6 해서 차이를 좁혀서 사장 또 임명할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그 이사회의 그 의사 정족수를 특별 다수제라고 그래서 과거의 과반보다도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사장에 추천이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꾸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노와 사 측이 반반씩 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편성 책임자를 추천해서 이제 편성 책임자가 편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가 안 되면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방송 개정법에 담아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사장 추천 제도와 또 이사 구성 비율과 그 이제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이렇게